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차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는 쿠만 감독이 맡았던 시즌 초반과 차비 감독이 팀을 맡은 이후의 성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쿠만 감독이 팀을 맡았을 때 바르셀로나는 모든 대회에서 13경기 5승 3무 5패로 승률이 38%였지만 차비 감독이 팀을 맡은 이후로는 모든 대회에서 25경기 14승 7무 4패, 승률이 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 큰 차이가 있는데 쿠만 감독 시절에는 13경기에서 16개의 득점을 기록했지만 17개의 실점을 허용하면서 득실차가 마이너스 1이었지만 차비 감독은 25경기에서 50골과 28개의 실점을 허용하면서 득실차가 플러스 22입니다. 한눈에 봐도 두 감독의 성적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바르셀로나는 오바메양, 페란 토레스, 아다마 트라오레, 다니 알베스를 영입하긴 했지만 차비 감독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던 쿠만 감독의 바르셀로나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팀을 빠른 시간 내에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차비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하는 횟수와 퀄리티 자체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쿠만 감독 시절에는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할 때 선수들의 간격 사이사이에 넓은 공간이 발생했고 상대팀은 여유롭게 바르셀로나의 압박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방에서의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바르셀로나는 전방 압박을 위해 라인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상대팀에게 수비 뒷공간을 허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쿠만 감독 체제에서 바르셀로나는 실점할 때 수비 뒷공간을 너무 넓게 허용하면서 상대 공격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차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선수단의 좌우 그리고 상하 간격이 크게 좁아졌습니다. 선수들이 촘촘하게 밀집된 상태에서 상대를 전방에서 압박하는 만큼 볼이 위치한 공간에서 상대팀을 확실하게 가둬놓을 수 있고 상대팀 입장에서는 쿠만 감독 시절과 다르게 바르셀로나의 압박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압박을 풀어나가기가 힘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있는 만큼 경기장 반대편에는 넓은 공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바르셀로나가 좋아진 점은 상대팀이 반대편으로 볼을 보내줬을 때 선수단 전체가 볼의 움직임을 따라서 빠르게 반대편으로 움직여주고 결과적으로 빠르게 상대를 다시 둘러싸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팀 전체적으로 압박을 위한 조직력 자체가 크게 향상된 모습인데요. 특히 에릭 가르시아나 피케가 중앙 수비수로 나왔을 때는 두 선수의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쿠만 감독 시절에는 전방 압박에 실패하면 수비 뒷공간을 너무나 쉽게 허용한다는 게 문제였는데 차비 감독 체제에서는 전방 압박이 잘 이루어지는 만큼 수비 뒷공간을 허용하는 상황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차비 감독과 쿠만 감독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이러한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왼쪽에는 쿠만 감독의 마지막 경기였던 라요 바이카노와의 경기 데이터고 오른쪽은 최근에 있었던 엘체와의 경기 데이터인데요. 두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플레이한 평균적인 위치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자료를 비교해보면 쿠만 감독 시절에는 확실히 선수들이 넓게 분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차비 감독 체제에서는 선수들이 좌우 간격도 좁고 공격 라인부터 수비 라인까지의 간격도 쿠만 시절보다 확실히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선수들의 간격이 좁아졌다는 것이 전방 압박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경기였던 엘클라시코만 봐도 바르셀로나는 전방에서 많은 선수들이 좁은 간격을 만들고 레알 마드리드를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방 압박은 바르셀로나가 엘클라시코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특히 바르셀로나는 더용과 페드리라는 젊고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전방에 페란 토레스, 오바메양, 덴벨레, 아다마 트라오레까지 공격수들도 적극적으로 압박에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바메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은 경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90분당 전방 압박 횟수가 13.5회로 가장 많은 선수인데요. 아스날 시절과 비교해봐도 전방 압박 횟수가 크게 늘어났고 이것은 오바메양의 동기부여 문제도 있겠지만 차비 감독이 그만큼 공격수들에게 압박하는 역할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비 감독 체제에서 달라진 점 중 하나가 중원에서 부스케츠의 불안했던 수비력이 크게 안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몇 시즌 동안 부스케츠의 자리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요. 부스케츠는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볼을 잘 뿌려줄 수 있는 선수지만 문제는 부스케츠의 순발력이나 기동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비할 때 중원에서 상대를 놓치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바르셀로나의 딜레마는 공격할 때 더용이나 페드리가 전방으로 올라가면 기동력이 떨어진 부스케츠가 중원에서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했고 그렇다고 더용이나 페드리가 부스케츠의 수비를 도와주기 위해 내려온다면 공격 라인을 도와줄 선수가 너무나 부족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차비 감독은 부스케츠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바의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고 있는데요.
알바는 차비가 팀을 맡은 이후로 공격적으로 오버래핑을 시도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알바는 살짝 뒤에 위치하면서 공격할 때는 앞선에 있는 페란 토레스 그리고 페드리와 패스를 주고받는 역할을 수행하고, 수비할 때는 살짝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측면을 커버하기도 하고 동시에 중앙에서 부스케츠의 수비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특히 알바는 스피드도 빠르고 순발력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부스케츠의 부족한 기동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감독들이 알바의 빠른 발을 활용해서 알바를 공격적으로 쓸 때가 많았지만 차비 감독은 부스케츠를 위해서 알바의 위치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바의 히트맵만 비교해봐도 이러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였던 엘클라시코 그리고 쿠만 감독 체제에서의 엘클라시코에서 알바의 히트맵인데요. 쿠만 감독 시절에는 알바가 엄청나게 높은 지역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비 감독 체제에서는 알바가 터치라인 끝까지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고 좀 더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알바는 쿠만 감독 시절보다 훨씬 더 센터 서클과 가까운 위치에서 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바의 위치가 달라진 모습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에 다니 알베스가 나오면 다니 알베스는 아예 중앙으로 들어와서 부스케츠와 함께 중원에 위치할 때가 많습니다. 다니 알베스는 마치 중앙 미드필더처럼 중원에서 패스를 공급할 때도 있고 수비할 때도 중원에서 부스케츠를 도와주는데요. 이번 시즌 다니 알베스의 히트맵을 봐도 확실히 중앙으로 많이 들어와서 플레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를 봐도 아예 다니 알베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부스케츠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오른쪽에서는 다니 알베스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왼쪽에서는 알바가 다니 알베스만큼은 아니지만 살짝 중앙으로 들어와서 부스케츠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비 감독은 이렇게 좌우 풀백을 중앙 지역에서 활용하면서 부스케츠의 부족한 수비력을 보완하고 있는데요. 부스케츠가 수비해야 하는 공간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고 그만큼 부스케츠도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이 줄어든 대신에 좌우 측면 공격수들은 좀 더 측면 지역으로 넓게 퍼져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메시, 그리즈만, 쿠티뉴 같은 선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했던 것과 크게 달라진 점인데요. 페란 토레스, 아다마 트라오레, 덴벨레 같은 선수들은 좌우 측면에 넓게 위치하면서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에 공간이 생겼을 때 좋은 점은 공격할 때도 공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좋지만 공간이 많이 나는 만큼 바르셀로나가 볼을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한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이때 페드리나 더용, 부스케츠, 다니 알베스 같은 선수들은 상대 수비 라인 사이사이로 들어와서 볼을 여유롭게 주고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비 감독 체제에서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볼 점유가 가능해진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따라서 경기 중에 아다마 트라오레나 덴벨레의 위치를 보면 언제나 터치라인 끝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역할은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는 것인데요. 이처럼 차비 감독 체제에서 바르셀로나는 과거 바르셀로나 특유의 강한 압박 그리고 높은 볼 점유율을 유지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스케츠의 수비도 훌륭하게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비 감독은 좋은 성적과 함께 바르셀로나를 잘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팀을 정상화시키는 데 성공한 차비 감독 체제에서 바르셀로나가 과연 과거의 영광을 찾는 데 성공할지 바르셀로나 팬들이 차비 감독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